201번 12사 대표 상품인 신용보고서에는 대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를 개설한 여신 정보와 예금으로 예치한 금액 등의 수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정답은 X입니다. 202번 금융기관 신용관리의 목표는 자산 건전성 제고와 손실 감소에 의한 증대이다. 에 적합한 단어는 1번 수익성, 2번 채권관리, 3번 손실, 4번 마케팅. 정답은 1번입니다. 203번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심사 전략의 진행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컷오프 필터링 오버라이트, 2번 필터링 컷오프 오버라이트, 3번 컷오프 오버라이트 필터링, 4번 필터링 오버라이트 컷오프. 정답은 2번입니다. 204번 A기관은 매월 신규로 유입되는 고객의 수를 현재보다 늘리고자 한다. 아래의 심사 전략 가운데 이를 위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컷오프 단계에서 자동 거절 중 일부를 정밀 심사 대상으로 변경한다. 2번 필터링 조건으로 활용되던 기준 중 일부를 전략에서 제외한다. 3번 거절에서 정밀 심사로 번복하는 오버라이트 대상을 확대한다. 4번 컷오프 점수를 현재보다 50점 상향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05번 아래 보기의 설명 중 금융기관 신청평점에 해당하는 것은 1번 1, 3, 2번 1, 2, 3, 4, 3번 1, 3, 4, 4번 1, 2, 4. 정답은 3번입니다. 206번 승인과 거절을 구분하는 컷오프 점수를 정할 때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12사 신용점수만을 활용해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207번 동일한 종류의 여신 상품인 경우 어떤 금융기관을 가더라도 동일인에게 부여되는 여신 한도는 변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208번 보기에 나온 평가 항목들이 속하는 정보 영역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1. 신용거래 형태 2. 상환 이력 정보 2번 1. 신용거래 형태 2. 신용거래 기간 3번 1. 현재 부채 수준 2. 상환 이력 정보 4번 1. 현재 부채 수준 2. 신용거래 기간. 정답은 3번입니다. 209번 12사 신용점수가 발달한 순서가 정확하게 나열된 것은 1번 우량고객 세분화 불량고객 선별 금융소비자 보호 2번 금융소비자 보호 불량고객 선별 구량고객 세분화 3번 금융소비자 보호 우량고객 세분화 불량고객 선별 4번 불량고객 선별 구량고객 세분화 금융소비자 보호. 정답은 4번입니다. 210번 아래에 나온 4개의 평가 모형 AD 중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은 1번 A, 2번 B, 3번 C, 4번 D. 정답은 1번입니다. 211번 개인 시비 신용점수를 산정하는 평가 모형을 검증 또는 점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개인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가 수행하는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 점검 2번 다른 시비사에 속한 부서에서 3자 입장으로 수행하는 외부 검증 3번 개인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가 수행하는 소비자 민원 점검 4번 평가 모형 운영부서에서 수행하는 내부 검증. 정답은 2번입니다. 212번 OPSI라는 수치를 산정하는 이유는 신용점수의 예측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은 X입니다. 213번 30일 지속한 연체 30만원과 85일 지속한 연체 15만원 등 두 건의 연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연체 금액이 큰 것부터 갚는 것이 신용점수에 유리하다. 정답은
X입니다. 214번 영업추진 전략 프로세스 4단계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고객 정보의 수집, 타깃 고객의 선정, 고객 접근 및 상담, 반론 극복 및 상담 종결. 2번 고객 정보의 수집, 고객 접근 및 상담, 타깃 고객의 선정, 반론 극복 및 상담 종결. 3번 타깃 고객의 선정, 고객 정보의 수집, 고객 접근 및 상담, 반론 극복 및 상담 종결. 4번 타깃 고객의 선정, 고객 접근 및 상담, 고객 정보의 수집, 반론 극복 및 상담 종결. 정답은 1번입니다. 215번 고객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객 정보 수집은 기존 고객에 대한 정보 수집과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한 정보 수집으로 구분된다. 2번 기존 고객에 대한 정보 수집 방법에는 기존 거래를 통해 이미 파악되어 있거나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영업에 필요한 정보들로 재가공한 후 이를 데이터베이스, DB화하는 방법이 있다. 3번 기존 고객과 대화를 통한 정보 수집을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정보 수집을 위한 대화라는 점을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4번 기존 고객에게 설문서를 통해 정보 수집을 하는 경우 설문서는 고객 응답이 용이하면서 필요한 정보가 수집 가능하도록 간략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응답에 대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216번 소개 마케팅의 성공 비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MGM 마케팅에서 유의할 점은 소개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개해준 고객에 대하여 피드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번 SGM 마케팅에서 중요한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철저한 개인 네트워크의 관리이다. 3번 SGM 마케팅에서 중요한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중에서 핵심 타깃을 선정하는 것이다. 4번 SGM 마케팅에서 중요한 성공 요인 중 하나는 나 자신을 경쟁력 있는 상품화하는 것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217번 다음 중 효과적 경청의 3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집중, 2번 기억, 3번 기록, 4번 질문. 정답은 4번입니다. 218번 효과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대화의 황금 룰인 딜. 2. 삼화법이란 1분 말하고 2분 들어주고 3번 이상 질문하라 는 것이다. 정답은 X입니다. 219번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타깃 고객을 선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영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정답은 5입니다. 220번 상담 업무 프로세스 제1단계에서 고객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3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단정한 용모, 2번 밝은 표정, 3번 시선 맞추기, 4번 공감적 경청. 정답은 4번입니다. 221번 다음 중 고부가 질문의 사례에서 니즈 파악 질문의 유형에 속하는 것은? 1번 고객님 지금 오후 차량을 이용하시면서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요? 2번 고객님 만약 연비가 좋은 차량을 바꾸신다면 언제쯤 어떤 종류의 차량으로 바꾸실 예정이신가요? 3번 고객님 지금 가지고 계신 차량에 만족하십니까? 4번 고객님은 현재 어떤 차량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222번 반론 극복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반론 극복이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설명한 후 고객이 그 상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의문을 갖거나 확신을 갖지 못하여 상품 구매 결정을 주저하는 경우 고객의 의문이나 고민을 해결함으로써 고객이 최종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2번 반론 극복 과정에서 고객에게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 아니 된다. 3번
반론 극복 과정에서 감정이입이란 고객의 입장을 지지하고 공감해주면서 수용해주는 것을 말한다. 4번. 반론 극복 과정에서 고객이 제기하는 반론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반론과 재반론을 통해 고객의 생각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23번. 다음 중 반론 극복의 과정 4단계가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감정이입, 질문을 통한 확인, 대안 제시 반론 극복에 대한 최종 확인. 2번. 감정이입, 대안 제시, 질문을 통한 확인 반론 극복에 대한 최종 확인. 3번. 질문을 통한 확인, 감정이입, 대안 제시 반론 극복에 대한 최종 확인. 4번. 질문을 통한 확인, 대안 제시, 감정이입 반론 극복에 대한 최종 확인. 정답은 1번입니다. 224번의 상담 업무 프로세스에서 ICE 브레이킹 기란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날씨, 스포츠, 건강, 시사 등에 관한 사항을 화제로 제시하여 고객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상담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5입니다. 225번.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상담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답은 5입니다. 226번. 고객 상담의 3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객과의 상담 시 고객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고객은 나와 내가 설명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 2번. 고객과의 상담은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라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번. 상담 과정 상담 시 고객의 참여를 통해서 상담자는 고객의 니즈, 구매 성향과 같은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번. 고객과의 상담은 판매자의 시각에서 상품 판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은 4번입니다. 227번. 다음 중 효과적인 상담화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세련된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기. 2번. 예를 들어 설명하기. 3번. 고객이 말할 때 시선 맞추기. 4번. 고객과의 대화 시 온화한 미소 유지하기. 정답은 1번입니다. 228번. 효과적인 상담화법에서 칭찬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칭찬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2번. 너무 과장되지 않게 칭찬한다. 3번. 연계된 칭찬을 해서는 아니 된다. 4번. 적절한 소재를 찾아 구체적으로 칭찬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229번. 고객 만족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객 만족에 있어서 직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보다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질과 가격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기업의 상품 경쟁력은 고객 만족의 1차적인 기준이 된다. 2번. 고객을 알아봐주기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가 큰 서비스다. 3번.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내가 고객을 기억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4번. 고객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작은 선물이나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230번. 공감적 경청이란 고객의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경청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5입니다. 231번. 불만 고객 응대 방법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거절해야 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거절하지 말고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때 가능한 부정적인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후 거절할 때 부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232번. 고객 재무관리 프로세스 6단계 중 고객 상담 및 관계 규정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객 재무 설계는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재무 설계를 통해서 고객이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한다. 2번, 고객 관련 정보가 왜 중요하며 어떻게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는지, 그 정보가 재무 설계 과정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설명한다. 3번, FP, 파이낸셜 플래너가 제공할 서비스의 범위, 역할과 책임 한계, 보수 내역 등을 설명하고 고객의 동의를 구한다. 4번, 고객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무 상태의 적정성 등을 분석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33번, 재무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실천 방안에는 자산과 소득의 극대화 추구와 효율적 지출과 합리적 소비의 실천이 있다. 2번, 재무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고객의 현재 재무상의 위치와 미래에 원하는 재무상의 위치 사이의 차이, 값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3번, 재무 목표는 비재무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무 목표의 성과는 반드시 화폐 금액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된다. 4번, 재무 목표 달성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234번, 재무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가계가 생애 주기를 거쳐가면서 공통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커다란 규모의 자금은 크게 네 가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주택자금. 2번, 자녀 교육자금. 3번, 노후생활자금. 4번, 예비자금. 정답은 4번입니다. 235번, 고객 재무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통적 생활 양식의 변화. 2번, 1인 가구의 증가 및 저출산. 3번, 금융상품의 다양화. 4번, 금융시장의 변동성 감소. 정답은 4번입니다. 236번, 고객 재무관리란 개인이나 가족 단위 고객의 재무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획득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고객의 재무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전 생애에 걸쳐 재무적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모든 관리 전략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다. 정답은 5입니다. 237번, 재무 목표는 고객이 재무 관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재무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고객의 소비, 신용의 이용, 저축, 투자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해주는 지침이 된다. 정답은 5입니다. 238번,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금융상품 중에서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한다. 2번, 금융상품 중에서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는 금융상품은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한다. 3번, 금융투자상품 중에서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은 파생상품으로 분류한다. 4번, 금융투자상품 중에서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는 금융상품은 예금상품으로 분류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39번, 금융상품 선택 시 고려해야 할 3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안전성. 2번, 수익성. 3번, 접근성. 4번, 유동성. 정답은 3번입니다. 240번, 예금 상품의 종류에서 적립식 예금 상품에 속하는 것은? 1번, 저축예금. 2번, 정기적금. 3번, 정기예금. 4번, 양도성 예금 증서. 정답은 2번입니다. 241번,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에서 증권펀드에 속하는 것은? 1번, 주식형 펀드. 2번, 특별자산펀드. 3번, 파생상품 펀드. 4번, 부동산 펀드. 정답은 1번입니다. 242번, 고객 재무관리 서비스는 재무관리 영역 중 어느 한 부분만을 다루는 개별적인 플랜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6가지 영역 전체를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또한 단기적이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생애에 걸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재무 설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243번의 경기선행지수는 경제주체들의 생산액, 가동률, 판매액 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광공업 생산지수, 소매 판매액 지수 등 현재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하는 7가지 개별 경제지표들로 구성된다. 정답은 X입니다. 244번 고객 신용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용이란 현재의 구매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장래에 상환할 것을 약속하고 타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융통하거나 외상구매와 같이 대금의 지급 시기를 연기하는 것 등을 말하는데 금융기관에서는 주로 대출 또는 여신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2번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재무자원은 크게 자산, 소득, 신용 등 3가지로 구분된다. 3번 고객 재무관리에서 가장 최적의 신용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소득의 증가 효과는 없지만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수단은 된다. 4번 고객이 최적의 신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생 동안 좋은 신용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신용은 또 하나의 중요한 자산이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245번 신용관리에 실패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율의 연체이자 부담 2번 기존 대출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상환 독촉 3번 예금의 신규 및 거래 불가 4번 재산 압류 및 담보물건 등에 대한 강제 집행 정답은 3번입니다. 246번 고객 신용 이용 시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객의 현재 또는 미래 예상되는 소득으로 원리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2번 상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더 용이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서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을 사용해야 한다. 3번 신용자금의 소요기간, 상환 방법, 금리 조건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신용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4번 조기 상환 수수료란 한도 대출을 약정한 고객이 설정된 한도 대출을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47번 다음 중 과잉부채 신호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매월 신용카드 이용 대금의 청구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2번 매월 공과금을 갚기 위해 기존 저축을 사용해야 한다. 3번 부부간의 금전 문제에 관한 대화가 없거나 또는 금전 문제에 관한 대화만 한다. 4번 매월 비상자금을 대비하여 저축을 하고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48번 고객 신용관리란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여신 또는 대출의 효율적인 재조정을 포함하여 재목 목표 달성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신규로 신용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고객이 최적의 신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평소 고객의 신용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답은 5입니다. 249번 신용의 이용은 현재의 구매력을 증가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정답은 X입니다. 250번 고객 자산 및 수입 지출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산의 재분배 또는 재조정을 통하여 자산의 이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임대소득을 확정하거나 자산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기존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재조정을 통하여 기대수익을 증가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자산관리의 방법이 된다. 3번 수입 지출 관리에서 지출 항목도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 단기적으로 통제 또는 조정이 가능한 부문은 변동지출 부문이다. 4번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입과 지출 관리에서 보다 용이한 영역은 지출보다는 수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51번 고객위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객위험 관리란 고객이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관리 활동을 말한다. 2번 고객위험 관리에서 관리하는 위험이란 투기 위험과 순수 위험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3번 투기 위험은 주식 투자 위험, 채권 투자 위험과 같이 손해의 가능성과 이익의 가능성이 둘 다 존재하는 위험을 말한다. 4번 순수 위험이란 화재 위험, 자동차 사고 위험 등과 같이 이익의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말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252번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 구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분리과세율 구조, 2번 단일세율 구조, 3번 부가세율 구조, 4번 누진세율 구조. 정답은 4번입니다. 253번 미성년자인 자녀 1인당 증여공제 한도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1인당 1,500만 원이다. 2번 1인당 2천만 원이다. 3번 1인당 3천만 원이다. 4번 1인당 5천만 원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254번 자산 및 수임 지출 관리란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고객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재분배 및 재조정을 포함하여 현재 또는 미래에 예상되는 소득과 지출을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답은 5입니다. 255번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은 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은 X입니다. 256번 노후 및 은퇴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노후 및 은퇴 설계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으로 인한 소득기간이 종료되고 은퇴한 이후의 삶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영위하기 위하여 재무적 측면과 비재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계하고 이를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번 기대수명이란 연령별 성별 사망률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만 19세인 성년을 기준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생존할 것인가를 통계적으로 추정한 기대치를 말한다. 3번 국내의 경우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4번 기대수명을 감안하면 고객이 은퇴 이후 최소 30년 50년 이상 살아가야 할 상황으로 이 기간을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은퇴 설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257번 노후 및 은퇴 설계의 필요성이 증가된 60대 이상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호받아 할 사람이라는 인식 강화, 2번 제2의 전성기, 3번 독립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 4번 적극적 활동기. 정답은 1번입니다. 258번 현재 은퇴 설계에 있어서 회상기에 해당되는 연령으로 옳은 것은 1번 40대 50대, 2번 60대 70대, 3번 80대 90대, 4번 100대 이상. 정답은 3번입니다. 259번 노후 및 은퇴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재무적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강은 노후 및 은퇴 설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재무적 요인이다. 2번 노후 생활비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거주 지역, 소비 패턴,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번 현금 흐름은 적정 부부 공동생활비의 120에서 150% 수준으로 넉넉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4번 노후 생활비 이외에 장기 간병비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260번 은퇴 설계는 결과가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은퇴 생활과 현실적으로 준비된 재무요인 및 비재무요인과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조정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261번 재무상 생애주기는 크게 신혼기,
성장기, 은퇴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의 생애 주기는 자산 규모 및 현금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노후 설계를 준비하는 방법과 전략 또한 달라진다. 정답은 5입니다. 262번 개인재무제표의 개념 및 작성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인재무제표란 개인이나 가계의 재무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재무자원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회계보고서를 말한다. 2번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재무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보다 용이해진다. 3번 재무제표는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재무성과의 측정 및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4번 개인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정형화된 국제회계기준 IFRS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개인이나 가계의 재무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63번 개인자산상태표의 작성 방법에서 대차 평균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차 평균의 원리란 계정의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같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번 계정의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 계정의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한다. 3번 자산과 순자산은 차변에 기록한다. 4번 부채는 대변에 기록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264번 개인수지상태표의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득은 상단에 기재하고 지출은 하단에 기록하며 순연금 수지는 가장 아래 칸에 기록한다. 2번 소득 항목 중에서 지속성, 정기적, 주기적 이 있는 항목을 상단에 기록하고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소득 항목은 하단에 기록한다. 3번 지출 항목 중에서 변동 지출을 먼저 기록하고 고정 지출은 목록 하단에 기록한다. 4번 총액 작성의 원칙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265번 다음 중 개인자산상태표에서 투자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주식 2번 연금보험 3번 채권 4번 펀드 정답은 2번입니다. 266번 결산이란 미래의 소득과 지출을 추정, 조직, 조정, 통제하는 과정을 말한다. 정답은 X입니다. 267번 개인자산상태표 작성 방법에서 유동성 배열 원칙이란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우선 배열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정답은 X입니다. 268번 개인자산상태표의 구성 항목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산의 구성이 투자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배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번 단기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번 유동성이 낮은 자산 또는 특정 자산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부를 평가한다. 4번 부채의 경우에는 부채 규모의 적정성과 함께 대출받은 금융기관이 적절하게 분산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69번 개인수지상태표의 구성항목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득의 경우 정기적인 수입의 증감 및 증감률을 평가한다. 2번 소득의 경우 일시적인 수입의 원인 및 향후 발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3번 소득의 경우 재무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입 규모는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4번 지출의 경우 지출 규모의 증감 및 증감률과 함께 현재 지출 비용에서 증가시킬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70번 개인수지상태표 구성 항목 중 순현금 수지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순현금 수지는 흑자가 발생한 경우 흑자의 양이 재무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2번 순현금 수지는 흑자가 발생한 경우 향후 흑자 규모가 증가할지 아니면 감소할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3번 순현금 수지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자가 발생한 원인,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야 한다. 4번. 순현금 수지 분석 결과 단기간 내 흑자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대출 이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71번 개인자산 상태표와 개인수지 상태표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인자산 상태표와 개인수지 상태표는 각각 독립된 재무제표가 아니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번 개인자산 상태표와 개인수지 상태표는 각각 독립된 재무제표로서 상호 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번 개인자산 상태표의 구성 항목 증감은 개인수지 상태표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수지 상태표의 구성 항목 증감은 개인자산 상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번 개인수지 상태표의 구성 항목 증감은 개인자산 상태표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자산 상태표의 구성 항목 증감은 개인수지 상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272번 개인수지 상태표 평가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순현금 수지가 흑자인지 아니면 적자인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순현금 수지 값은 개인 또는 가계의 재무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1차적인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정답은 5입니다. 273번 개인자산 상태표 평가에 있어서 현재 순자산의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전보다 순자산의 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 이는 재무활동에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고 반대로 현재 순자산의 가치가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이전보다 순자산의 값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이는 현재 재무활동을 잘 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274번 소득 대비 소비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인수지 상태표상의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재무운영상의 적정성을 분석평가하는 재무비율이다. 2번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은 월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총지출과 비교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3번 월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은 급여 생활자와 같이 매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가계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번 월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은 1.0 이상이 권고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75번 월 평균 소비 지출 대비 유동성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1.0 미만이 권고된다. 2번 일반적으로 1.0에서 3.0 내외가 권고된다. 3번 일반적으로 3.0에서 6.0 내외가 권고된다. 4번 일반적으로 6.0 초과가 권고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276번 총소득 대비 부채 상환 원리금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30% 이하가 권고된다. 2번 일반적으로 40% 이하가 권고된다. 3번 일반적으로 50% 이하가 권고된다. 4번 일반적으로 50% 초과가 권고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277번 저축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10% 미만이 권고된다. 2번 일반적으로 10% 이상이 권고된다. 3번 일반적으로 30% 미만이 권고된다. 4번 일반적으로 30% 이상이 권고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78번 재무비율 분석에 있어서 적정 재무비율 이외에 각 개별 가계가 가지는 재무구조 및 현금 흐름의 특성을 별도로 반영하여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279번 유동성 비율은 가계가 유동부채의 상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지출 발생, 가구주의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에 대비하여 얼마만큼의 유동성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가계 재무 상태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재무 비율이다. 정답은 5입니다. 280번 재무상 생애주기 중에서 현재의 구매력 증가를 위하여
신용 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아동기, 2번 신혼기, 3번 성장기, 4번 은퇴기. 정답은 2번입니다. 281번 성장기 투자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투자의 3요소인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중요시된다. 2번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므로 유동성을 보유해서는 아니 된다. 3번 기존에 형성된 네트워크 정보를 활용하여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4번 자산관리 전문가 도움을 받아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282번 고객 재무관리 사례에서 자산관리사가 최초로 고객을 만나 상담 시에 설명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객에게 고객 재무관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2번 고객 재무관리를 통해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지 여부, 3번 고객 재무관리 과정에서 자산관리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역할 및 책임, 4번 금융투자 상품은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정답은 4번입니다. 283번 예상가 등에 대한 대출을 활용한 재무설계 권고안 설명 시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임대 수익률이 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 2번 임대 수익률과 대출이자율이 동일한 경우에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 3번 대출이자율이 임대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에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 4번 대출이자율과 임대 수익률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284번 고객 재무관리 사례에서 재무설계안 권고 시 재무설계안은 가급적 단일안으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답은 X입니다. 285번 자산관리사는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무설계안의 특징을 설명해야 하며 특정 재무설계안으로 유도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은 5입니다. 286번 스마트폰에서는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편집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287번 정리의 기본은 불필요한 자료와 불필요한 생각을 버리는 일이다. 정답은 5입니다. 288번 이메일 관리의 기본은 1번 분류, 2번 인박스 제로, 3번 스팸 차단, 4번 모든 메일에 주석 달기. 정답은 2번입니다. 289번 일정관리의 4가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즉시 적는다, 2번 시간을 적는다, 3번 만나는 사람을 적는다, 4번 장소를 적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290번 오하를 관리 스텝 2가지로 옳은 것은 1번 적는다, 버린다, 2번 적는다, 결정한다, 3번 3분 안에 결정한다,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다, 4번 기록한다, 알람을 설정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